자, 반갑습니다. 신경진입니다. 자, 우리가 17장에, 우리가 이제, 17장이 뭐였죠? 아무튼, 17장에서 우리가, 자, 그래서 17장에서 우리가 필터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웹마켓, 그죠? 거기에다가 우리가 필터를 적용을 시키고, 그리고 로그 파일을 남길 수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죠? 자, 이제는 우리가 JSP, 그리고 서블릿에서 배울 수 있는 개념은 일단 다 배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제부터는 이렇게 배운 개념을 기법으로 해서 우리가 포워딩 기법과 디자인 패턴, 즉 어떻게 프로그램을 설계를 하고 우리가 어떤 디자인 패턴으로 프로그램을 이 웹사이트를 구축을 할까, 이런 것을 이제 생각할 때가 왔어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중급도 넘어섰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포워딩 기법하고 자바의 디자인 패턴이라고 흔히 칭하는 뭐 여러가지 패턴이 있습니다. 그 디자인 패턴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배우면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이제 게시판이 이렇게 만들어지는구나, 쇼핑몰이 웹사이트가 이렇게 만들어지는구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그림으로나마, 저는 학생들한테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림으로 그려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가장 좋을까? 즉 최종적인 목표단은 MVC2라는 패턴을 가지고 우리가 뭐 어떠한 홈페이지도 만들고, 그리고 또 게시판도 만들고, 뭐 여러가지 웹사이트를 만들 때 활용을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앞서서 미리 이 JSP라는 JSP라는 언어를 통해서 누군가가 웹사이트를 만들었을 때 시행착오를 겪다가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이렇게 패턴을 짜서 그의 패턴에 맞게끔 우리가 해주는 게 맞춰서 프로그램을 하니까 굉장히 효율적이더라 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론적으로 공부도 하고, 이게 이렇게 해서 프로그램적으로 이렇게 먹히는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포워딩 기법은 말 그대로 포워드가 뭐예요? 그냥 포워딩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누군가에게 이렇게 던지는, 이렇게 위임하는 그러한 내용을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기법과 그리고 디자인 패턴에 대해서 이번 장에 뭐 이 PPT 자료는 몇 장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이용을 해서 이제 이걸 배우고 우리가 이것들이 전부 다 MVC 패턴에 기반이 되는 패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혼합이 되어서 결국엔 MVC 모델이 만들어지고 패턴이 만들어져서 우리가 이제 그에 해당하는 M 모델, V 뷰, C 컨트롤러 단을 만들어 가지고 DB와 연동을 해서 우리가 그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우리가 제시를 하는 거죠, 클라이언트한테. 아시겠죠? 자, 한번 보도록 합니다. 자, 리퀘스트 디스패처라는 클래스가 있어요. 얘가 포워딩을 하는 클래스인데요. 예를 들어서 서블릿이나 혹은 JSP에서 요청이 들어왔다. 그러면 요청이 들어왔어요, 서버한테. 그러면 이거를 그냥 다른 컴포넌트로 요청을 동일하게, 여기서 중요한 거는 동일하게입니다. 동일하게 위임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여기에서 이렇게 요청이 들어왔는데 이게 A라는 컴포넌트, 즉 JSP나 서블릿이라면 얘가 처리하지 않고 얘한테 그냥 떠넘기는 거예요. 근데 떠넘길 때 여기에서 요청 들어온 이 객체, 리퀘스트 객체가 들어오겠죠. 이게 동일하다는 거예요. 알겠죠? 이게 동일한 객체입니다. 리퀘스트 디스패처 클래스를 사용하게 되면. 그래서
리퀘스트 디스패처 클래스의 경우는 요청받은 요청 객체, 즉 리퀘스트를 위임하는 컴포넌트에게 동일하게 이렇게 전달을 한다는 거, 이게 상당히 중요한 말이다라고 하죠, 제가. 그래서 웹브라우저에서 사용자가 전달한 정보를 request get parameter로 우리가 get parameter names도 있고 get parameter values도 있지만 그러한 것들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었는데, 이것을 다른 컴포넌트로 전달을 하면 그 컴포넌트한테도 똑같이 마치 얘가 받은 것처럼 얘가 요청을 받은 모양처럼 다 속성을 받아낼 수가 있게끔 만들어주는 클래스가 바로 이제 딴 데로 옮기면서 위임을 하면서 리퀘스트 디스패처 클래스를 사용하면 그러한 이제 똑같은 동일한 속성을 받을 수 있게끔 요청 처리 객체를 같이 던져줄 수가 있다 라는 게 가장 큰 어떻게 보면 이 리퀘스트 디스패처로 인한 포워딩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게 똑같은 속성을 받을 수 있는 게 바로 리퀘스트 디스패처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제 위임하는 컴포넌트한테 제가 동일하게 전달을 할 수가 있다라고 했고, 그리고 이제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나중에 되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이거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어떠한 내용을 이렇게 프론트 컨트롤러 패턴도 있고 한데, 그러한 내용들이 쭉 넘어왔을 때 여기에 해당되지 않으면 다른 쪽으로 우리가 리퀘스트 디스패처 클래스를 이용을 해서 포워딩을 할 때 자주 등장을 하니까요. 이 특징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는 역시 포워딩의 기법 중에 하나에 HTTP Sublit Response라는 클래스가 있어요. 아시겠죠? 얘는 HTTP 우리가 뭡니까? Sublit Response라는 클래스예요. 그죠? 얘는 딴 게 아니고요. 둘 다 포워딩을 하는 건데, 얘는 리퀘스트 디스패처 클래스와 동일하게 이제 요청을 이제 위임을 합니다. 똑같이 다른 컴포넌트한테 JSP나 서블릿에다가. 그런데 얘는 리퀘스트 디스패처는 동일한 리퀘스트를 던져준다고 했으나, 얘는 이 HTTP 서블릿 리스판스 클래스는 얘는 위임받은 컴포넌트에게 전달되는 그 리퀘스트 객체가 일로 들어왔을 거 아닙니까? 위임하려 그러면. 그럼 또다시 위임을 할 거니까 그쪽으로 넘길 때 이 요청 객체, 즉 리퀘스트 객체가 리퀘스트 디스패처 클래스와 동일한 리퀘스트가 넘어가는 게 아니고요. 새로운 요청 객체가 생성이 된다는 게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예를 들어서 클라이언트에서 요청이 이렇게 한번 들어왔단 말이죠. 그죠? 그러고 나서 이렇게 응답을 해 줍니다. 바로 해주고, 얘가 여기서 리스판스를 할 때 위임받은 컴포넌트로 우리가 이제 해주면 얘는 이제 얘하고는 통신이 끝났으니까 이 객체들은 다 사라지게 되겠죠. 그러고 나서 위임을 받은 얘가 뭘로 위임을 받았는데요? HTTP Sublit Response 클래스로부터 위임을 받았기에 얘는 또 다른 컴포넌트와 응답을 주고받기 위해서, 요청과 응답을 주고받기 위해서 새로운 리퀘스트, 새로운 리스판스 객체를 이렇게 생성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큰 두 클래스의 차이점입니다. 하여 여기에 보시면, 자, 브라우저에서 새로운 요청이 이제 매번 날라오잖아요. 그죠? 날라오면
서블릿에서 응답을 하고 다시 응답받은 브라우저는 다시 새로운 리퀘스트로 요청을 하기 때문에 두 리퀘스트는 서로 다른 객체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봤던 뭡니까? 리퀘스트 디스패처 클래스, 그죠? 이 디스패처 클래스와 다른 것은 위임을 한 그놈의 리퀘스트 객체를 재사용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속성을 참조하여 절대 사용할 수 없어요. 왜? 서로 다른 객체니까. 일단 주소가 틀리죠. 그렇게 돼버리면 주소가 틀리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 있는 값도 틀릴 거예요.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의사항이라고 여기 적어놨는데요. 클라이언트에서 요청받은 컴포넌트의 리퀘스트 객체는 클라이언트에서 위임받은 컴포넌트의 리퀘스트와는 다른 객체이다. 따라서 set을 해서 get을 위임받은 컴포넌트에서는 사용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냥 얘를 이용해서 위임을 했다면 얘로 들어온 리퀘스트는 없어지고 위임받은 얘하고 새로 통계 서버에서 이 두 개를 생성을 해서 해준다라는 게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십니까? 자, 결국에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이렇게 우리가 나중에 테스트도 해보고 할 건데 그 이유는 날라오는 이놈이 바로 응답을 해버리고 관계를 끊어버리죠. HTTP 프로토콜은. 그죠? 그래서 끊어버리기 때문에 여기에서 얘는 없어지는 거죠. 없어지고 얘한테 위임을 했으니까 클라이언트가 일로 다시 이제 요청을 보낼 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리퀘스트 객체가 생기겠죠. 당연히. 또한 응답을 해주기 위해서 새로운 리스판스 객체가 생성이 될 겁니다. 요게 앞에서 봤던 리퀘스트 디스패처 클래스와 동일하게 위임을 하긴 하는데 리퀘스트가 재사용이 되느냐 아니면 새로운 리퀘스트가 생성이 되느냐, 그 차이가 가장 큰 차이점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고 이 예제가 이론 시간이 다 끝나면 제가 한번 여러분들한테 그 예제로 같이 한번 코드를 쳐보도록 하죠. 알겠죠? 자, 요까지가 이 두 개를 가지고 우리가 리스판스 보딩을 위임을 하는 방법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경로를 바꿔줄 때 뭐 했어요? 우리가 경로를 바꿔줄 때 우리가 경로를 바꿔줄 때 뭡니까? 포딩 기법이었잖아요. 지금까지 배운 게. 그죠? 우리가 포딩 기법인데 이 포딩 기법에서 우리가 잘 또 차이점을 알아야 되는 게 예전에 우리가 배웠던 것 중에서 뭡니까? 리스판스 객체에서 send redirect라는 페이지를 이동시키는 메서드가 있었어요. 맞습니까? 그래서 얘는 포딩하고 send redirect하고 차이점은 이 포딩을 해버리면요 URL이 변하지 않아요. URL이 최초에 호출했던 그놈에 대한 URL만 나오고, 그리고 리다이렉트는 사용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걔는 URL이 바뀌죠. 그리고 리퀘스트와 리스판스 객체가 새롭게 생성이 돼서 우리가 넘어가고 이 페이지로 넘어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send redirect는. 아시겠죠? 그 차이점이 있다라는 걸 정리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는 뭡니까? 자바의 디자인 패턴 중에서 이제 조금 봐야 될 게 있는데요. 그게 바로 이제 우리가 흔히 봤던 거예요. 이거는 URL 패턴 중에서 이거를 통합해서 URL 패턴이라고 칭을 하는데 디렉토리 패턴이 있고
확장자 패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렉토리 패턴은 우리가 어떠한 서블릿에다가 매핑을 해두죠. 그죠? 그러면 그 매핑을 웹 서블릿이라는 어노테이션으로 매핑을 하든 아니면 web.xml을 통해서 우리가 매핑을 시켜주죠. 그죠? 그렇게 시켜줬을 때 보안에 좋기 위해서, 그죠? 우리가 그렇게 URL을 매핑을 시킨다라고 해서 우리가 초반에 배웠어요. 그죠? 서블릿 할 때. 그래서 이제 헬로우라고 이렇게 되면 얘는 슬래시 헬로우로 매핑된 서블릿을 찾아가서 실행하는 게 바로 디렉토리 패턴이었어요. 매핑하는 거. 그게 바로 디렉토리 패턴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앞서 많이 했어요. 그죠? 맞습니까? 자, 그리고 두 번째로 확장자 패턴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프로젝트명, 즉 컨텍스트명이죠. 예, 이게 이제 해서 확장자가 전부 다 do로 다 끝나요. do. 그죠? do로 다 끝나면 우리가 프로젝트명에서 이 do로 끝나는 확장자를 가지고 있다면 앞에 어떠한 내용이 오든 간에 끝나는 요청은 동일한 do, 즉 우리가 웹 서블릿에서 이렇게 do라고 이렇게 지정을 해두면 얘는 동일한 do 서블릿으로 다 찾아가죠. 집중이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십니까? 이게 바로 이제 동일한 확장자로 끝나기 때문에 우리가 뭡니까? 이거를 확장자 패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해가시죠? 예. 그러면 이런 게 왜 필요한가라는 것도 중요하죠. 한번 봅니다. 확장자 패턴은 추후에 MVC 패턴의 근간이 뼈대가 되는 패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개념을 확장자가 do로 들어오면 하나의 do로 되어 있는 매핑되어 있는 서블릿으로 찾아간다 라고 하는 게 바로 확장자 패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나 모르실까 싶어서 제가 한 가지만 예를 들어 보도록 하죠. 자, 우리가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 하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다른 데도 있을 건데요. 공공 데이터 포탈인가요? 이런 데 사이트를 한번 들어가 본다고 보죠. 들어갔습니다. 그죠? 이렇게 들어갔는데 여기에서 잘 한번 보세요. 자, 내가 여기서 데이터 찾기를 눌렀어요. 그리고 데이터 목록을 이렇게 눌러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에 do가 있다. 그죠? 맞습니까? do가 있고 또 여기도 가보니까 view.do가 있다. 그죠? 또 여기에 가보니까 여기에도 do 이렇게 do가 있다. 그죠? 그러면 이 do로 다 끝났기 때문에 이것들은 전부 다 do로 매핑된 서블릿으로 다 모이게 되죠. 요청이 들어오면.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죠? 그게 바로 한 곳으로 중앙 집중식으로 모을 때 근간이 되는 게 바로 확장자 패턴이 됩니다. 됐나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do로 들어왔고 확장자 패턴을 알았다. 그리고 디렉토리 패턴도 뭔지 알았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프론트 컨트롤러 패턴을 보면 되는데요. 자, 프론트 컨트롤러 패턴은 말 그대로 뭡니까? 프론트, 앞에 있는 컨트롤러 단이다 이 뜻이죠. 그죠? 그래서 프론트 컨트롤러를 패턴을 적용하기 전에는 아래와 같죠. 클라이언트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그 해당하는 요청 서블릿이 제각각 따로 독립적으로 움직이죠. 맞잖아요? 지금까지 그렇게 우리가 해왔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클라이언트가 요청을 하나만 합니까? 아니죠. 너무나 다양하게 하죠. 그렇기 때문에 개별적인 서블릿으로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서블릿 파일이 요청에 따라서 상당히 많아질 거예요. 그죠?
맞나요? 파일도 많아지고, 또한 이 서블릿이 또 무슨 서블릿인가 관리가 안 됩니다. 관리가. 맞죠? 그래서 모든 요청을 처리하는 하나의 서블릿으로 만들어서 그에 맞게끔 우리가 URI를 이렇게 서브 스트링에서 뺍니다. 빼서 분기를 시켜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 요청 처리 서블릿은 하나만 있으면 돼요. 하나만. 그럼 여기에 중앙 집중식으로 들어왔어요. 그죠? 들어와서 여기에 얘가 원하는 URI가 있고 URL이 있고 그죠? 얘가 또 원하는 요청이 다를 거고 등등이 다 다를 거예요. 이렇게 N개까지 그죠? 이 다르다면 여기에서 중앙 집중식으로 받아가지고 여기서 분기를 치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앞에 컨트롤러가 이렇게 방패로 막고 있는 거죠. 일로 다 들어와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는데요? 그죠? DAO 객체에 던져주면서 여기에 메서드가 다 DB에 접근하는 메서드들이 여기에 다 있잖아요. 여기에 이제 우리가 하나하나씩 메서드를 사용을 하면서 처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프론트 컨트롤러는 클라이언트의 다양한 요청을 한 곳으로 우리가 집중을 시켜서 개발 혹은 유지보수의 효율성을 극대화한다라는, 맞잖아요. 이 서블릿이 N개의 요청이 있으면 N개의 서블릿이 있기 때문에 유지보수도 번거로울 뿐더러 아울러 파일도 많아지고 관리도 힘든데 이것을 한 곳으로 모으면 하나의 파일만 잘 보면 된다 이 뜻이었죠. 맞잖아요. 그런데 이 프론트 컨트롤러에도 문제가 있더라라는 거죠. 그게 뭡니까?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뭘까요? 자, 한번 볼까요? 이게 지금 do라는 확장자 패턴이죠. 그죠? 그리고 나서 모든 파일이 do로 끝나는 확장자를 지녔다면 do 컨트롤러, do 프론트 컨트롤러 이 서블릿으로 올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나서 do get을 오든 do first를 오든지 간에 오게 되면 action do라는 그냥 여기 자체 내에 프라이빗 메서드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request get request URI를 넣고 그 다음에 컨텍스트 패스 얻어낼 수 있죠. 그리고 나서 이 컨텍스트 패스의 길이만큼 우리가 URI에서 컨텍스트 패스의 길이만큼 빼면 이런 select do, insert do, update do 이렇게 바뀔 거예요. 이렇게 잘릴 겁니다. 왜? 앞에 뭐 컨텍스트가 있으니까요. 프로젝트명 그거만큼 빼주면 되죠. 그럼 이게 이렇게 될 거란 말이죠. 스트링으로. 어차피 서브 스트링을 하게 되면 그 값이 스트링으로 다시 넘어오기 때문이죠. 맞나요? 그래서 이게 프론트 컨트롤러입니다. 그러면 모든 do는 여기서 끝나는 파일들은 여기서 다 받겠다는 거죠. 그게 이제 select do냐, insert do냐 이거에 따라서 이 if 구문 내에서 처리를 해주면 된다 이거죠. 맞잖아요. 그래서 annotation 웹 서블릿 해서 확장자 2를 함으로써 점도가 아니라 아스타리크 점도로 들어오는 모든 요청을 좌측 서블릿이 다 받아서 처리하면서 요청 URI와 컨텍스트 패스를 구한 후에 이것을 컨텍스트 패스만큼 우리가 서브 스트링을 하면 이런 것들을 구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if 문에서 그걸 받아서 알아서 처리를 하면 된다라는 그러한 개념이 바로 프론트 컨트롤러 패턴입니다. 허나 모든 요청이 한쪽으로 이렇게 오기 때문에 집중도는 좋겠죠. 그런데 이 if 구문 내에서 이 select do에 대한 내용을 다 처리를 해야 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거는 이를 말로 표현할 수 없이 소스가 길어질 겁니다. 맞죠? 그래서 해당 소스가 길어지고 역시 또한
이 프론트 컨트롤러는 아마 이거 하나로 다 처리하려고 그러면 몇 천 줄, 몇 만 줄이 돼도 힘들 거예요. 규모가 크다면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힘들어지는 게 단점인 거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대안으로 나왔던 방안이 바로 뭐냐? 다시 셀렉트 들어왔어. 그러면 여기서 셀렉트 2를 우리가 역할을 하는 놈한테 여기에서 보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셀렉트 2 이제 그것을 가지고 있는 애한테 이제 던지는 거죠. 던지는데 이제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여기서는 코드는 짧아지죠. 왜? 호출만 하니까. 그죠? 그래서 호출만 하니까 던지기 때문에 여기서는 분기만 딱 시킨다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커맨드 패턴이 되는 겁니다. 명령을 주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이제 커맨드 패턴을 적용을 시키게 되면 수많은 클라이언트의 요청이 들어오면 이 프론트 컨트롤러에서 다 받기는 받지만 여기서 다 처리는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처리를 안 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냥 내가 여기에 맞는 놈을 중간다리 역할을 해서 다른 쪽으로 던져주겠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의 인터페이스로 우리가 만들어서 보통 이 인터페이스는 우리가 만들어서 뭐 execute라는 메서드를 만들어 가지고요. 그 메서드를 각각의 해당하는 이 요청 처리 클래스들이 이 인터페이스를 구현함으로써 표준화가 된다. 표준화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인터페이스, 여기에서 execute를 호출을 함에 따라서 어떠한 클래스가 대입되느냐에 따라서 내용은 달라질 거죠.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여기서 한번 봅니다. 중요하다라고 제가 적어놨는데요. 클라이언트로부터 받은 요청들에 대해서 프론트 컨트롤러 역할을 하는 서블릿이 작업을 직접 처리한다면 몇만 줄이 된다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직접 처리하지 않고 해당 담당 서블릿으로 우리가 분산을 시켜서 직접 알아서 처리해라 임마 이렇게 던져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게 바로 프론트 컨트롤러 패턴과 그리고 커맨드 패턴을 합쳐 놓으면 어때요? 프로그램이 상당히 가독성이 좋을 거예요. 왜? 여기서 분기를 내서 따라가기만 따라가서 어떻게 처리되어 있는지 확인만 하면 되죠. 그래서 확장자 패턴, 그리고 프론트 컨트롤러 패턴, 그리고 커맨드 패턴 이렇게 합쳐 놓으면 좋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MVC 패턴의 핵심이 되는 거예요. 핵심. 그래서 한번 이러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되면 그림으로도 그려보시고 아니면 제 강의를 다시 한 번 더 지금은 그냥 1배속으로 들으신다면 다음에 들으실 때는 1.5배속 혹은 2배속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을 하면 여러분들의 귀에 딱 박히고 딱지가 앉을 정도로 듣겠죠. 그러면 이해가 되겠죠. 저 역시도 그랬으니까요.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배우는 이 커맨드 패턴, 프론트 컨트롤러 패턴, 그리고 앞에 확장자 패턴, 디자인 패턴, 디렉토리 패턴, 등등. 때에 따라서는 다른 방법도 써야 되겠지만은 대표적인 패턴입니다. 자바의 싱글톤 패턴도 있고 해서 자바에서는 여러 가지 디자인 패턴을 제공을 하는데 때에 따라서 그 패턴에 맞게끔 우리가 쓰면 아주 코드를 효율적으로 우리가 다룰 수 있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그래서 근데 그러한 결론들은 결국에는 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보실 때 이게 바로 물론 MVC 패턴에 대해서 뒤에서 다음 장이나 다다음 장에서 우리가 더욱더 디테일하게 다룰 거지만은요. 여기서 한번 보시면 됩니다. 자, 클라이언트가 이렇게 리퀘스트를 하게 되면 여기서 확장자 패턴으로 들어오겠죠. 그죠? 무슨 두. 이 두는 정하기 나름입니다. 개발자가 보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TO가 될 수도 있든 여러분들이 이거는 정하는 거예요. 근데 대다수가 do를 많이 쓰죠. 그래서 do로 많이 씁니다. 그래서 딱 들어갔는데 보니까 프론트 컨트롤러가 다 여기에 집중을 시킨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얘가 여기서 어떠한 내용이 실행이 되어야 될 것 같다 라고 하면, 만약에 여기에서 회원을 조회하는 그러한 내용이 필요하다면 이 모델단에다가, 그죠? DTO, DAO 객체, DB, 그리고 여기 커맨드 패턴, 여기에서 리스트를 이제 우리가 이제 만약에 이제 우리가 이제 회원 리스트를 이제 뽑아내겠다. 그러면 여기서 execute 해서 이 커맨드에 실행되어 있는 이 값을 실행을 시켜서, 자, DAO 객체로 접속을 해서, 생성을 해서 DB에다가 그에 있는 내용을 끌어서 받아서 이거를 DTO 객체에 담아주겠죠. 그래서 어레이 리스트에 쭉쭉쭉 담아서 얘한테 리턴을 해줄 겁니다. 그러면 그 값을 받아가지고 얘는 어떻게 요청했던, 이 클라이언트가 요청했던 회원 리스트를 뷰 단으로 이렇게 호출해버리면 끝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요청 한번 들어와서 그 요청이 뭔지 분기를 한번 시키고 그거에 요청하는 값을 DAO 객체를 통해서 DB에 들어가서 끌어서 DTO 객체로 담아가지고 그 내용이 많다면 컬렉션 타입으로 받아가지고 이쪽으로 넘겨주게 되죠. 넘겨주면 다시 일로 넘어와서 어디 그 값을 가지고 여기에 뷰 단에, JSP 단에 혹은 HTML 단에 우리가 던져주게 됩니다. 그래서 화면이 표식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MVC 패턴입니다. 이해갑니까? 아무튼 이거는 지금 당연히 이해를 못 하셔도 상관없는데, 여기에서 들어오는 게 컨트롤러, 프론트 컨트롤러 패턴 맞죠? 그리고 확장자 패턴이죠. 확장자 패턴이 아니고 커맨드 패턴이죠. 그리고 일로 다 들어오는 거, 수집돼서 들어오는 게 바로 확장자 패턴이 될 겁니다. 맞나요? 그래서 이렇게 이 두 개, 그리고 확장자 패턴까지가 보면 이 MVC 패턴에 아주 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뷰 단이 되고 이게 뭡니까? M이 되는 거죠. C가 되는 거죠. 컨트롤러 단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얘는 이제 비로소 모델 단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앞자를 따서 MVC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MVC1도 있고요. 1 패턴도 있고요. MVC2 패턴도 있습니다. MVC1 패턴은 1이나 2나 이 패턴들은 그 프로젝트 규모가 작냐 크냐에 따라서 갈립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회사들은 큰 프로젝트를 많이 하기 때문에 MVC2 패턴을 많이 채용을 하고요. MVC2 패턴이 바로 이겁니다. 이 지금 보여드리는 이거. 아시겠죠? 그런데 MVC1은요, 뭐냐면 JSP 뷰 단에서 컨트롤러도 역할도 하고, 뭐 UI 단도 보여주고, 이런 여러 가지, 두 가지 역할을 짬뽕으로 하는 그런 패턴이 바로 MVC1 패턴입니다. 그는 규모가 작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디테일하게 MVC 패턴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장이나 다다음 장쯤에 제가 이거를 1, 2 패턴으로 나눠서 각각 프로그램도 한번 해보고요. 같이 이런 코딩을 해가지고 프로그래밍을 해서 우리가 직접 테스트를 하는 그러한 실습 시간도 갖도록 하죠. 여튼 여기까지가 가장 어떻게 보면 우리가 널리 쓰이는 자바의 디자인 패턴이라고 보시면 되고, 아울러 앞에서 살펴봤던 포워딩 기법의 차이점, 리퀘스트 디스패처하고 뭡니까? HTTP 서블릿 리스판스의 차이점은 새로운 리퀘스트 객체가 생성되느냐 아니면 재사용을 하느냐, 그게 가장 큰 차이점이라는 것.
까지 여러분들이 정리를 좀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요 이론 시간을 마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에 관련된 포워딩 기법, 그리고 확장자 패턴 기법, 확장자 패턴, 그리고 프론트 컨트롤러 패턴, 그리고 커맨드 패턴까지 연습을 한번 실습을 하고, 그거를 가지고 계기로 해서 MVC 모델을 설계를 해서 우리가 나중에 추후에는 웹마켓도 그렇게 만들어야 되고, 웹마켓에 게시판도 우리가 만들어서 이제 갖다 붙이도록 그러한 형태를 취할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론적으로 여러분들한테 포워딩 기법과 자바의 디자인 패턴에 대해서 아주 자주 핵심적인 패턴을 여러분들한테 이론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확장자가 점드로 끝나면 여러분들은 그거는 무조건 JSP로 혹은 스프링으로 자바 기반으로 되어 있는 웹페이지다 라고 여러분들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바로 실습 강의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강의 들어주신다고 수고하셨고요. 정말로 이거는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개념이 너무너무 중요하니까요. 반드시 개념을 정리를 해주시고, 이해가 안 되면 다시 들으시고 다시 찾아보시고 하셔야 됩니다. 그것밖에 길이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